7시 33분 저번입니다. 세상을 연다 박찬수입니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북한 핵 위기, 경제 문제에 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국민이라는 단어가 38회, 경제라는 단어는 34회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절박한가를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자, 대통령 후보까지 하신, 그리고 법무부인 이도의 고문 변호사,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계신 박찬종 변호사를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있었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일단 어떻게 총체적으로 평가하십니까? 그 조금 전에 이제 박영학 말씀하신 것처럼 북핵 문제, 경제 활성화 문제,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국회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데 대한 그 불만과 우려 뭐 이런 건데, 전체적으로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로 고심하셔가지고 그 진정성 있게 자신의 생각을 진정성 있게 이제 표현하고 그렇게 아주 애쓰신 것에 대해서는 그 제가 평소에 조금은 비판자 입장에서 애를 쓰셨구나. 정말 최초 여성 대통령께서 참 청와대에 고립되듯이 그렇게 계시면서 여러 가지 애를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선 북핵 문제는 우리가 지렛대가 없다. 북한을 우리 대한민국의 이 독자적인 어떤 지렛대 힘으로 이 핵을 폐기시키고 그 이상의 진전을 막을 마땅한 지렛대가 없다. 당장은 대북 방송인데 그건 이제 심리적으로 다소 영향을 주겠지만은 거꾸로 저쪽에서도 방송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이쪽 방송에 대해서 방해 방송을 하면 그게 뭐 잘 들리게 하면 뭐 효과가 있겠지만은 저쪽도 그에 대한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낙후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응을 할 것이고 결국은 이게 미국, 중국, 유엔이거든요. 이게 북핵 문제 국제화되어 있는데 그 미국은 지난 7년 동안 전략적 인내라 그래가지고 육자회담 등이 열리지 않는 데 대해서 사실은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고, 중국은 이번에도 우리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원하는 걸 사인을 보냈는데 통화가 안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는데, 외무장관끼리는 통화를 했는데, 그 중국은 북핵을 반대하지만은 강력한 제재는 유엔 안보리 틀 안에서만 하겠다 하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답답하지요. 그렇죠. 예. 만주의 대경유전이라고 거기서 파이프로 연결하고 북한에 공급하는 거, 그것만 중단해버리면 북한은 끝나는 건데, 그런데 중국은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전략적으로 북한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가령 우리가 앞으로 어떤 그 지렛대를 계속 좀 축적을 해야 되겠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 같은 게 여러 개 있고 금강산 관광개발 같은 것도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데서 예를 들어서 이 경제교류와 그것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데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런 걸 어느 순간 끊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게 지렛대가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우리 경제의 의존적 경제로 북한을 만든다. 그렇지. 예. 우선 경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교류도 우리에게 아주 상당한 부분 의존적으로 만드는. 그래서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중국의 지난 그 전성 기념일에 참여하는 그 미국하고 일본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해서 그 대중외교의 길을 닦아놨다고 하는데도 이게 아직 신호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대북 문제는 이번에는 뭐 미국도 만만치 않게 나설 것 같고 하니까 이 고비를 넘기면서 이 대북 정책 전반적인 거, 이거 제가 말한 걸 유화 정책이라고 해도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하나,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가 지렛대를 가져야 된다고, 같은 민족끼리. 그런 점에서 그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제 문제는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하나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국민이 설득 안 되고 있어요. 5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를 들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청년 실업도 해결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 야당은
절대 그렇지 않다. 그 문제가 있다. 네네. 그렇게 늘 주장하고 네. 국민의 뭔지 왜 그런지를 모르고 있어. 우선 네. 저부터도 관심을 갖고 있는 저부터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저도 확실치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평소에 대통령 혼자 고심하는 것에 비해서 이게 대국민 설득, 네. 이게 미흡했다. 아하. 이게 네. 그 네. 국무회의와 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게 이제 국회를 향해서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네. 그럼 야당 의원도 만나고 본인이 필요한 대로 만나서 설득도 하고 어제와 같은 그 기자회견도 자주 하고 이래서 국민이 이 법이 통과되면 확실히 이렇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데 네. 어제 말이죠. 이랬지 않습니까? 노동관계 5개법을 통과시키라 그러고 국회의장에게 말하자면 직권 상정하라고 네네. 늘 청와대 요구해 왔는데 그중에 한 개 법률 네네. 기간제 법을 보류하겠다 그랬었잖아요. 예, 예. 저는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비로소 기간제법을 보류한다. 기간제법까지 끼워가지고 5개 법안이 통과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청와대에서 말이지. 네. 어떻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 자리에서 기간제법을 보류한다 이래버리네. 왜 보류하는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법 중에 설명도 이제 분명치 않았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좀 양보할 테니 나머지 내에서는 좀 해달라 뭐 그런 얘기죠. 예. 근데 그걸 어제 기자회견 자리에서 벌써 그렇게 나오니까 저도 깜짝 놀랐고 네. 그러면 대통령이 말한 나머지 4개가 절실했다 하는 것에 대한 신뢰도 잃게 되는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처럼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그런 게 아니라 역대 대통령이 다 그래요. 의회를 설득하는데 네. 아침에도 부르고 점심에도 부르고 티타임에도 부르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말이지. 네, 네. 그렇게 설득을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이 설득되도록 예. 아니 그거 홀 라운드 미팅이라고 하든지 해가지고 대통령이 수시로 네. 이걸 네. 자기가 필요한 걸 설득을 해야지요. 그래서 네. 그걸 안 되니까 이게 깝깝하고 네. 그다음에 국회 문제는 말이죠. 네, 네. 그 선진화법 조항 때문에 네. 이게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거나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안 직권 되는. 상정 못하도록 만들어놨거든요. 네. 네. 이거를 국회의장한테 강제할 수 없는 것이 네. 이게 2012년 5월 그 박근혜 20일인가 대통령 뭐. 당대표 시절에 만들었단 말이죠. 네. 이가 비상대책위원장이고 이제 황우려 씨가 그저 대표였죠. 그렇죠. 황우여 원내대표 시절에 네. 이래놓고 이 국회 선진화법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래버리니 이게 네. 국민들 앞에 이제는 어찌 돼야하는 거면 사실 그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실책이었다라든지 네. 그걸 국민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게 네. 그게 진솔하게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해서 그 부분 개정을 해야 되겠다. 네. 그 국회 선진화 조항은 위헌입니다. 네. 저는 오래전부터 위헌이라고 늘 그러셨군요. 국회법에 규정되는 그 조항은 위헌이야. 위헌. 왜 네. 그러면 헌법에 네.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네? 어떤 거요? 대통령 탄핵하는 거하고 네. 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에 대해서 다시 의결할 때는 3분의 2 이상이 필요한 요거밖에 없다고. 네. 그리고는 일반 이안에 대해서는 제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 이결로 모든 의안을 그렇게 하도록 네.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왜 선진화법을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뭐 재발등에 찍은 거죠. 그러니까 위헌 법률이야. 위헌 법률. 네, 네. 국회의장이 이건 위헌이다 선언하고 뭐 여야를 설득할 수도 있는데 국회의장이 그 말은 안 하더라고 보니까. 네. 국회의장 말은 비상사태로 지금 인식하지 않는다. 그럴 때만 직권 상정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국회의장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국회의장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사회자인데.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 배짱있게 위헌이다. 이런 위헌 조항이니까 여야가 다시 인원해라. 이렇게 하면 상당히 힘을 갖는데 네. 그거는 이제 또 야당을 바라보기가 입장이 곤란하겠죠. 국회의장이. 네. 변호사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강남 을 지역 국회의원인 FTA 뭐 검투사 우리가 불렀던 김종은 의원이 이 시간에 나와서 이번에 총선거에 이거를 가치 국민 투표에 붙이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답답해서 하는 소리인데. 네네. 답답해서 하는 소리인데 예를 들면 그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네. 그 국회 선진화법이 걸릴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역시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거나 직권 상정 요건이 안 되면 네. 또 표류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러면
한 정파가 네. 3분의 2 이상 확보하면 가능하겠죠, 그게. 네. 국민투표에 붙이자. 그럴 게 아니고 선거 때. 네. 위원이라고 판단해가지고 개정을 해야죠. 그 네. 헌법재판소에 왜 가지고 갑니까? 네, 네? 네. 그 지금 이제 선거구 획정이 안 돼가지고 뭐 정치권에 뭐 대통령까지 출마하신 분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텐데 이런 초유의 그 상황에 있어서 그 지금 5선 국회의원을 지내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를 좀 연기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먼저 한 셈인데 네네 총선 왜 연기하자. 그러냐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네. 헌법 취지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지난 12월 30일까지는 선거구를 획정하라고 하는 헌법재판소 결정. 네네. 이거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네. 그게 안 돼가지고 미루어지면 지연한 것만큼 지연되는 것만큼 그러니까 12월 31일에서 오늘이 14일이죠. 1월 14일. 네네. 그러니까 1월 14일이니까 4월 13일에서 오늘 그것이 이 개정안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4월 27일로 연결해야죠. 네, 네. 지연되는 것만큼. 네. 지연되는 것만큼 불이익받은 예비 후보 네, 등에 네. 대해서 불공정을 참아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데 중앙선관위 그 선거 사무를 하는 사람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 5월 29일이 임기 만료니까 네, 네. 그게 뭐 5월 뭐 예를 들면 초순이라든지 아무리 늦어도 네네. 선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고. 예. 그러니까 만일 그 한계점을 넘어버리면 예. 비상사태가 되죠. 그렇죠. 비상사태가 되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에 이 비상사태라고 해갖고 그럼 대통령 연기할 수밖에 없지. 네, 네.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 이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5월 30일인데 5월 네. 30일 지나서 선거를 해야 할 정말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5월 29일까지 지금 이제 19대 국회의원의 임기니까 그 안에 미룰 수 있으면 미뤄주고. 그 안에 네. 최대 한도로 그 가까이 가더라도 선거 준비하는 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예. 선거인 명부 작성, 해외에 발송하는 기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네. 그게 이제 5월 가령 10일경까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든지 그게 네. 나올 겁니다. 아하, 그 네. 기간을 초과해 버리면 그 5월 29일 이전에는 선거를 못 하게 된다. 날짜가. 네. 그럼 비상사태지요. 그게. 그러면 일단 뭐 어떻게 해서 20대 국회의원들 선거를 하면 늦게 시작하면 20대 국회의원들 임기는 또 그만큼 늘어나야 되나요? 그거는 못 늘어나지. 연장이. 그거는 뭐 그러니까 그건 제가 지금 박영카 갑자기 물으시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헌법에는 자고 임기가 4년으로 돼 있거든. 그렇죠. 예. 그 4년 보장해줘야죠. 네. 네, 그것은 일단 제가 지금 아주 확실하게는 얘기 못 하겠는데 그거 늘어나야 되겠지 그게. 네. 그 국회의원 임기라는 것은 그 선거해서 당선 확정된 그렇게 되면 당선 확정되는 순간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니까. 참으로. 그러니까 이래저래 네. 문제가 그냥 복잡해지고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것 같아요. 네, 벌써 웃음거리 됐을지도 몰라요. 아니 현재 웃음거리가 돼 있어요 현재. 예. 그런데도 네네. 그 저기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여유만만하게 해외를 나가잖아요. 카테말라의 특사로. 네. 그런데 이 경기방송은 네. 예, 원효철 의원 선거구까지 들리겠지요. 그럼요. 여러 번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지금 카테말라 특사 가는 거는 인터뷰를 안 했습니다. 못한 게 아니고요. 저도 말이죠. 96년 1월에 네. 니카라과 대통령 그 취임 대통령 특사로 간 일이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 때. 네, 네. 쉽게 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네. 그냥 가서 참석하고 그 나라 대통령에게 우리 대통령의 네. 그 말하자면 국서 전달하고 네. 그러고 그거밖에 없는 건데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네. 일정상 못 바꾼다 그건 핑계고 예. 꼴이 우습지 꼴이 우스워.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시원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시간이 벌써 넘었네요. 박찬종 변호사님 앞으로 자주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종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 박찬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7시 47분입니다.